안녕하세요. 독서를 가르치는 서미선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은 2강의 마지막, 지난번까지 36.5도 인간의 경제학 읽고 정리했습니다. 이번에는 관련된 글을 조금 더 읽어보는 선생님이 고민하면서 합리적 개인과 사회라고 했는데 오른쪽 우리 독서 공부 나눠줄 겁니다. 문단 정리해가면서 한 걸음 더 글을 읽기. 이번 수업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는데 일단 우리 학습활동 4번 안 했습니다. 학습활동 4번 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행동경제학에 대해서 논증하는 방법 3가지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별지로 나눠준 문제 풀기, 합리적 개인과 비합리적 사회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이 그림 기억나죠? 36.5도 인간의 경제학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렇죠. 호모 이코노미쿠스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이기적으로 합리적으로 선택을 한다. 그래서 느낌표 2개. 공공재의 무임승차가 발생한다. 그런데 정말 항상 그럴까? 새로운 경제학에서는 항상 이기적인 선택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실험을 통해서 파란색 상자 그렇죠. 무려 40에서 60% 정도가 여기에 넣었다 표를 던졌다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경제 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경제 정책 하는 사람 잘해라. 뭐 이런 주장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학습활동 4번. 그렇죠. 다음 글을 읽고 아래 활동을 해보자. 여러분은 워크북 펴고 보시면 됩니다. 제목에 다 있네. 동메달이 은메달보다 행복한 이유. 크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문단번호 매기고 찬찬히 읽어보세요. 제목 힌트고요. 선생님 힌트 하나 더 주면 최인철이라고 하는 저자는 서울대학교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걸 주제로 명 교수님, 심리학을 전공한 명 교수님이에요. 이 글의 키워드는 행복감, 행복입니다. 선생님의 노트를 볼까요? 동메달이 은메달보다 행복한 이유. 제목에 모든 게 다 있죠. 그러니까 읽을 때 이유? 왜 그래? 하고 이유를 찾으면서 읽어라 라고 얘기했죠. 문단 번호 매기고 첫 번째 문단. 보통 첫 번째 문단은 화제를 제시하는데 여기서는 어느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 그렇죠. 경기 종료 순간에 은메달리스트, 동메달리스트 어떤 표정을 짓는지 분석했다. 실험을 통해서. 얼굴 표정을 분석했다. 두 번째, 분석 결과 동메달 수상자의 행복 점수가 높았다. 은메달보다 3위가 2위보다 높아. 그 다음에 세 번째, 인터뷰도 분석했는데 이것도 똑같더라. 그래서 선생님이 읽고 나서 2번과 3번을 묶었습니다. 같은 내용이군. 그 다음에 4번. 4번에 노란색으로 진하게 한 거. 이 글은 앞에 실험을 통해서 이 실험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는 거구나. 왜 은메달 수상자가 3위인 동메달 수상자보다 더 만족스럽게 느끼지 못할까? 우리 했죠. 은메달은 금메달이 못 됐어. 동메달은 3, 4위전에서 그래도 메달은 땄어. 그렇죠.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밑줄 친 거 한번 읽어볼까요? 선수들이 자신이 거둔 객관적인 성취를 가상의 성취와 비교함으로써 객관적인 성취를 주관적으로 재해석했기 때문이다. 행복감은 행복감이라고 하는 객관적으로 은메달이냐 동메달이냐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떠한 거 비교 뭐 이런 게 관여하는구나. 비교하는 마음과 행복의 관계 있구나라고 하는 결론을 내는 거죠. 여러분 학습활동 그 밑에 워크북에 있습니다. 동메달 수상자가 은메달 수상자보다 행복한 이유. 선생님 문장이 좀 이상해졌는데 한 문장에 다 내려고.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와 비교를 한 동메달 수상자는 금메달 수상자와 비교한 은메달 수상자보다 행복감이 높다. 이해가 되죠? 이 글에서 밝힌 인간의 특성? 때로는 사비가 더 행복해 비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이런 거에 관계된 게 행동경제학이다라는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3번. 이 글의 저자가 이준구. 그렇죠. 경제활동을 하는 인간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글을 가져온다면 어떤 접점이 있을까? 어떻게 활용할까? 봐라. 인간이 경제활동을 할 때 언제나 합리적으로만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걸 주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맛보기라고 해서 행동경제학, 3분 반에 알아보는 행동경제학, 심리학과 경제학의 오묘한 만남 해서 수업 시간에 봤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 글의 특징, 심리학적 주제, 인간은 언제 행복감을 느낄까라고 하는 거를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 은메달, 동메달 수상자 분석.
알기 쉽게 설명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사례, 실험을 바탕으로 그 원인을, 결과와 원인을 분석한다. 먼저 여러 가지 몇몇의 사례를 통해서 행복감은, 그렇죠. 행복감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그 과정의 비교에서도 관련되는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어요. 귀납적 구조를 취한다. 귀납이라는 말, 논리학에서 쓰는 말인데 선생님이 요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사실 요거는 2장짜리입니다. 파란색. 우리가 논리적인 글에서는 귀납추론, 연역추론, 유비추론 이 3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 중학교 때는 논리적인 글, 추론하는 글, 논증하는 글은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주장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좀 고급하게 이러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논리학에서는 결론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전제들은 이 결론의 이유가 되니까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결론은 그러므로 따라서 파란색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귀납추론. 귀납추론이라고 하는 건 몇몇의 경우에서 모든 어떤 법칙을 설명하는 경우. 특유한 개체의 사실을 근거로 모든 건 어떻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니까 어떤 법칙, 보편적 진술, 일반적 문장으로 추론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자연과학의 관찰 실험이 다 그렇다. 해보니까 세상에 있는 백조를 전부 다 조사를 해보니까 관찰해보니까 실험해보니까 하얀색이더라. 세상에 있는 백조는 흰색이다. 귀납법의 단점은 뭐겠어요? 검은색 백조가 있다. 블랙스완. 그쵸? 예외가 있을 수 있다. 그럼 그 법칙은 다시 무너지겠죠. 다시 원점에서. 그렇게 해서 법칙을 만들고 한 게 자연과학의 역사였어요. 연역추론은 이번에 뭔가 기본적인 전제, 대전제에서부터 논리적으로 몇몇 그 구체적인 경우로 가는 거 거꾸로겠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생님 얘기를 들었는데 모든 여자는 여우다라는 걸 대전제. 미선이는 여자다. 이 2가지 관계에서 뭐가 나와요? 그러므로 미선이는 여우다. 이 3단 논법. 이건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어. 옳은 논리적인 거지만 사실 내용으로 들어가면 틀린 거죠. 뭐가 틀렸어요? 모든 여자는 여우다라고 하는 대전제가 틀렸지. 아무튼 연역법은 지식을 어떤 법칙을 만들다거나 하는 지식을 확장하지 못하지만 어떤 필연적인 거,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거, 수학의 추론 같은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수학의 추론에서 찾아보니까 대전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 그렇다면 밑변과 접해 있는 2각의 합이 100도라면 나머지는 당연히 80도겠지. 이런 필연적인 어떤 논리적인 거, 이게 연역추론이고요. 그 다음에 유비추론은 혹시 유추? 그렇지. 다른 것과 비교해서 추론하는 거, 유사성에 견주어서. 선생님 유추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써놨는데 건물을 지을 때는 벽돌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그 연결 부위가 튼튼해야 한다. 그러므로 신화소설의 경우 문장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그 문장들의 관계가 적절해야 한다. 시소설 얘기를 할 때 건물 얘기를 가져와서 하는 거 유비추론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비유는 어떻게 달라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여자, 이거는 그냥 단순한 비유겠지. 유추는 추론의 과정이 있다. 자, 연두색으로 넘어갑니다. 선생님이 사실적 읽기에서 논지전개 방식, 그렇죠. 글의 구성, 설명 방법 얘기했습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크게 글은 사실을 이해시키는 걸 설명하는 글, 설명 방법이 있겠죠. 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서사, 그 다음에 겉모습을 눈에 보이듯이 글로 표현해 주는 건 묘사, 그 다음에 논증. 논증이라고 하는 거는 논리적인 어떤 추론의 과정이겠죠.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전제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 추론 과정. 이 논리적인 논증의 방법에는 크게 3가지. 귀납, 연역, 유추. 선생님이 유비라고 썼네. 유추. 이렇게 3가지가 있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아까 메달리스트로 돌아가면 그쵸? 구체적인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행복감은 어떤 객관적인 게 아니라 비교를 통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법칙을 만들어낸 귀납적 구조라는 거 여러분 알겠어요? 그 다음 오늘의 2번째 파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나눠준 독서 공부 문제 합리적 개인과 비합리적 사회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는 문단을 정리해가면서 일단 문제 5문제 풀어봅시다. 문단 정리해가면서 앞에다 번호 붙여가면서 내용 확인합니다. 일단 첫 번째 문단, 쌤이 색깔 다른 걸로 표현했는데 첫 번째 문단 무지 중요하다는 거 알죠?
개인의 합리성과 사회의 합리성은 함께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문제를 던졌죠. 그리고 나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고전 경제학에서는 그렇죠. 개인이 합리적으로 행동하면 사회 전체적으로도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라고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문단, 그러나 반론이 나오고 있죠.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반드시 사회적인 합리성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예를 들면 죄수의 딜레마. 각각의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거를 추구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 마이너스가 되는 죄수의 딜레마는 나중에 논리적인 거 할 때 요건 또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개인이 합리적으로 선택한 게 그 사회가 합리적이 아닐 수도 있다. 즉 쌤이 보라색으로 네모해놨죠. 비문학을 읽을 때 즉이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해. 앞에서 얘기한 걸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겠다. 즉 뒤에는 중요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개인적 차원의 합리성만을 강조하면 오히려 사회 전체적으로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근데 그 다음 문단에 일부 경제학자들은 앞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런 주장 바로 앞에 나의 주장이지. 강하게 반발한다. 이번엔 다시 반대야.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협동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협동은 합리적으로 즉 또 나왔네. 밑에서 두 번째 줄. 협동도 크게 보면 개인적 차원의 합리적 선택이 집합적으로 집단에서 그 사회에서 나타난 결과로 보는 거다.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의 합리적 선택을 가져온다. 그랬더니 라에서 그러나 이번 다시 반론, 재반론. 이걸 재밌다. 그쵸? 헐 아니다. 각종 난개발. 아파트가 우리 동네만 환경오염 남한데 환경오염 따위 이러면서. 그래서 끝부분에 합리적인 개인이 비합리적 사회를 초래하고 있다. 불러오고 있다. 이런 의견이죠. 마지막 문단 나왔어요. 그렇다면 죄수의 딜레마. 개인 합리적 선택이 결국 사회에 불합리를 가져오는 거. 이런 현상을 극복하고 사회적인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해결 방안이 나오겠지. 선생님이 어떤 밑줄 쳤어요? 개인적으로 도덕심을 고취하고 사회적으로 의사소통 과정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상세화하는 거지. 이 글 이해가 됩니까? 선생님이 이 글을 왜 가져왔냐 하면 이 표를 봅시다. 그렇죠. 우리는 노란색과 연두색, 36.5도 인간의 경제학에서는 노란색과 연두색의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고전 경제학에서는 호모 에코노미쿠스, 개인의 합리적 행동, 이기적이다. 항상 이기적이다. 그런데 새로운 경제학, 연두색. 그렇죠. 그런데 실험 결과 하얀 박스, 파란 박스. 항상 이기적으로, 합리적으로 선택만은 하지 않는다. 공공재 비용을 감수한다. 이런 거 배웠습니다. 이번에 선생님이 읽은 그 글은 뭐예요? 노란색에서 출발합니다. 전제는 똑같아요. 우리는 인간은 호모 에코노미쿠스야. 그런데 개인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 협동도 크게 보면 개인적 차원의 합리적 선택이 집단적으로 나타난 결과다. 그 사회도 합리적인 거다. 그러니까 노란색에서 제목을 붙여본다면 합리적 개인, 합리적 사회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거의 반론, 그렇죠. 죄수의 딜레마 이론 봐라. 우리 좀 살색으로 넘어왔습니다. 개인의 합리성만 강조하면 사회는 비합리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환경오염 봐라. 난개발 봐라. 쓰레기 무단 투기 봐라. 전체 구조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인간의 경제 행위는 때로는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공공선을 지향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극단적인 비합리적인 사회, 이기주의로 가기도 한다. 뭐 이런 글 경제학에서 되게 유명한 내용입니다. 수업 시간에 못했지만 여러분 선생님이 밑에 링크 달아놨는데요. 세상의 모든 법칙이라고 EBS에서 아주 좋은 5분짜리 짧은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합리적인 선택을 못하는 이유라고 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행동경제학 보여준 거와 함께 공부할 사람, 더 공부할 사람 보세요. 다음 시간 안내입니다. 이제 2강이 끝났습니다. 3강 비판적 읽기, 동물의 복지를 생각한다라는 글이 우리 워크북에 실려 있으니까 교과서에 없는 글입니다. 다음 시간에 워크북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 개인 독서와 모둠 독서 지금 차근차근 열심히 잘 준비하면서 잘 읽고 있습니다. 선생님 늘 하는 말 여러분 칭찬하고요. 쏟아지는 공부의 세례 속에서 열심히
엉덩이의 힘을 믿고 차분하게 앉아서 자신을 칭찬하며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당연히 잘 됩니다. 그런 사람을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보죠.